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징비록 인지라는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이번에부터는 이전에 예고한 대로 조선전기의 군작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진관법과 또 통상 재성방략이라 불리는 이제 분근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생각인데요. 먼저 진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진관법이라고 하면 조선 전기에 시행된 주진, 거진, 재진으로 구성된 지방군사의 어떤 소집 및 어떤 지휘 체계로서 각 진이 독립적으로 이제 스스로 방어하는 전술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관법은 이제 이런 의미에 앞서서 조선군의 전체 편제와 운영에 관련된 이제 군사 제도라는 측면과 이에 기반한 이제 국가 방어 체계라는 어떤 성격이 훨씬 더 강하며 지역 내 어떤 방어 작전 차원의 작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이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진관체제의 성립은 세조 원년 때 북방 지역에 이제 적용하던 이제 군익도 체제를 전국으로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세조 3년에 기초안을 이제 작성한 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국경과 연해안 지역에만 이제 진을 설치해서 육지 내의 어떤 방어가 이제 좀 소홀한 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내륙 지방에도 이제 군익도를 이제 설치하고 주변의 여러 고을들을 이제 분속시키는 이제 조처가 취해집니다. 군익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를 이제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이제 중자 우익이 이제 3익으로 이제 구성되며 각 주변 고을은 각 3익의 한 곳으로 이제 배정을 해서 군익도 하나가 하나의 어떤 군사 단위를 이제 이루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도는 이제 평양, 안주, 의주, 삭주, 강계의 어떤 5개, 한길도는 이제 함흥, 영흥, 길주, 경원의 이제 4개 군역으로 나누고 이제 주변 고을들을 익이라고 하는 이제 3개 하위 조직에 각각 나누어 이제 이들의 이제 분속하였는데, 이런 초기의 어떤 군익제는 이제 세조 3년에 3익의 어떤 개념을 없애고 거진과 이제 재진이라는 어떤 용어로 이제 바꾸어 이제 재조정하면서 진관체제로 이제 정착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떤 조정을 좀 거쳐서 세조 10년에 얼추 완성해서 경국대전에 나중에 이제 명시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진관체의 어떤 도입과 완성에는 대략 한 10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진관법은 한 개의 도를 지휘체계에 따라 이제 육군과 이제 수군으로 나누며 각각 주진, 거진, 재진으로 또 나눕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이 중에 이제 경국대전상에 이제 명시된 각 도의 주진과 이제 거진만을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한 것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때까지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녹색으로 이제 표시한 곳은 이제 병마절도사가 있는 이제 주진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제 수군의 주진과 이제 거진들입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이제 북방의 함길도와 평안도 지역은 안보상 가장 이제 분란이 이제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총 31개소의 어떤 거진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하위 재진이 없는 이제 독진의 경우가 1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6개 도는 이제 육군은 이제 총 24개의 이제 거진으로 구성되며, 수군은 이제 한경도를 제외한 지역에 이제 총 12개의 거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관체제는 출발이 이제 군익제에 있다 보니까 그 핵심은 이제 군익도에 해당하는 이제 거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거진은 자기 소속인 이제 다수의 재진들을 이제 총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거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전자수를 이제 원칙으로 하며, 주변 재진들이나 또는 거진 본영이 이제 공격을 받을 시에는 1차적으로 이제 거진의 군사 책임자의 어떤 지휘하에 군사 작전을 이제 수행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에 이제 거진 간의 어떤 지원을 이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상급자인 병사나 관찰사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제 육군의 주진을 담당하는 이제 병마절도사는 이제 모두 15명인데, 크게 견병사와 이제 단병사로 나눕니다. 견병사는 이제 팔도의 각 관찰사가 이제 겸직토록 한 것이고, 단병사와 이제 수사는 이제 전임 절도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그 안보상 중요한 지역들을 이제 대상으로 경상도는 이제 자도와 우도, 뭐 함경도는 이제 북도와 남도로 나누어 각 한 명씩 그 두 명의 그 전임 교도사를 두며 충청, 뭐 전라, 평안도에도 이제 각 한 명씩을 두어서 총 7명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난이 터지자 그 황해도에 그 조인덕을 이제 전임 절도사로 이제 새로 임명하면서 총 16명이 됩니다. 수사는 이제 경기도와 이제 하삼도 지역에 이제 전임 수사를 두었는데 전라도와 이제 경상도를 이제 좌우도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각 2명의 이제 수사를 두며 이 중에 이제 규모 면에서 이제 경상 우수영이 이제 제일 컸기에 이순신 장군 사후에는 그 경상 우수사가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를 이제 겸직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찰사가 이제 병사와 수사의 역할을 모두 겸직하여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재성 방역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할 테지만 이들 모두 그 지휘 범위가 이제 그 하나의 도에 이제 국한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적이며 임난이 터지자 그 적의 그 대규모 병력에 놀란 이제 조선 조정은 뭐 신립이나 뭐 이순신처럼 그 삼도 순병사나 또는 통제사 같은 어떤 임시직을 이제 만들어서 그 하삼도 지역의 이제 병력을 이제 동원해서 총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임난 때는 이제 각도의 관찰사가 이제 겸병사 겸 수사에다가 순찰사직까지 이제 추가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순찰사는 이제 해당 도의 육군과 수군에 대한 이제 감독 지휘권을 가지며 직책상 이제 상급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원칙적으로 이제 군정과 군령권 모두를 이제 가지게 했는데 이런 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문제를 일으켜서 그 여러 전투에서 이제 순찰사가 군사 작전권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이제 간섭과 무능으로 인해서 패전으로 이제 기결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다만 뭐 이 점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뭐 작용한 이제 사례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그 행중사선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그 승리 요인 중에 그 한강 상류로 올라온 그 충청도 수군과 이제 전라 우승으로 뭐 추정되는 이제 조은선 그 사시여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헌상에 뭐 정확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들 이제 전라도 수군 병력이 이제 동원된 이유를 뭐 특별히 이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뭐 지휘계통으로만 좀 본다면 당시 그 전라도 순찰사였던 어떤 권율의 명으로 그 전라도 우수영의 그 수군들이 지원하러 왔다고 이제 보는 것이 뭐 일면 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은데 그 명확치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팔도 중에 그 전라도의 육군과 수군의 그 진관 체제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각 주진에는 이제 병사와 이제 수사가 있으며 그 참모진으로 그 우후라는 이제 무관이 있습니다. 각 거진들은 이제 그 첨절제사들이 이제 수장으로 이제 있는데 통상 뭐 줄여서 뭐 첨사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각 지역의 뭐 목사 뭐 또는 부사들이 이제 겸직하면서 주진의 그 우후처럼 그 무관직인 이제 판관들이 이제 보좌하기도 합니다. 제지는 이제 그 무관직의 직책상으로 뭐 동첨철제사, 뭐 절제도의, 또 만호 등이 이제 수장을 맡는데 이는 주로 뭐 군수라든지 현감, 현령들이 이제 겸직하거나 뭐 주요 지역에 뭐 대해서는 뭐 전문 무관들이 그 직을 이제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지역별 평성은 이제 이후 시기로 오면서 조금씩 뭐 수정이 가해지기도 하는데요. 순천과 그 희화 제진 중의 일부였던 뭐 나간, 뭐 보성, 광양, 뭐 흥양 같은 곳들은 임난 시점에는 이제 뭐 육군이 아니라 뭐 주로 이제 수군으로 이제 편성되어 이제 운영되었고, 뭐 회령포나 뭐 달량, 뭐 마도 같은 곳은 그 원래 그 자수형 관할이었으나 임난 이전에 그 우수형의 관내진으로 이제 변경되기도 합니다. 임난을 이야기할 때 그 장수들의 그 해당 직책을 이제 붙여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사항을 이제 사전에 좀 알고 있으면 임난사를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진관 체제 하에서의 그 전라도 남서 지역의 그 진영들을 이제 지도상에 한번 대략적으로 표시해 본 것인데요.
전라 병영이 위치한 강진의 경우 그 전라남북도 그 전역을 봤을 때 거의 최남단 지역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상 좌우 변형이 있었던 이제 울산이나 창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외적의 침입이 주로 연안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을묘외변 때나 임난 때는 이 점이 오히려 조선의 약점으로 이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군 진영들의 위치도 한번 보시면 주로 이제 도서 사이의 해협이나 주요 연안과 섬들의 하단에 위치해서 외적들의 이동 상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각 요지들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진관 체제는 전국을 하나의 어떤 군사 동원 및 방어 체계로 이제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어이가 있으나 다른 일면에서는 이제 이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면도 좀 있습니다. 조선의 군지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에 무장한 군사들을 이제 상주시킬 수는 이제 없었기에 전국 각지에 이제 거주하고 있던 이제 장정들을 크게 넷으로 나누어서 한성으로 올라오는 이제 상번군과 이 중에 이제 국경으로 이제 지원 파견되는 이제 부방군, 그리고 이제 각 도내의 주요 거점 지역에 이제 보내서 복역하는 이제 유방군과 수군으로 이제 근무하게 되고, 내륙 지역의 진관에 소속되는 어떤 대부분의 장정들은 평시에는 이제 비번인 채로 자기 생업에 이제 종사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체 지역 예비군 중에 일부를 동원 예비군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주요 지역에 몇 달간 이제 교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파견해서 이제 복용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국대전성에 나와 있는 평안도, 한길도,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5도의 유방군 편제를 이제 도표한 것인데요. 각 도별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유방군들이 이제 상주하는 지역들과 각 진영 내 이제 보유해야 되는 이제 병력 규모를 이제 도표화해 본 것입니다. 각 진영은 진영의 중요도에 따라 보유해야 되는 병력이 1려에서 이제 4려까지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 단위 정도의 병력으로 한 125명 정도입니다. 이들을 모두 살펴보면 5개도에 29개 지역, 총 한 7,000명 정도인데요.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경상도와 이제 전라도로 각기 3,000명과 1,60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제 1,000명 내외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성에 올라가는 이제 상번군이나 이제 북방으로 파견되는 이제 부방군은 8번으로 이제 나누어서 2개월씩 이제 근무하였고, 각 지역의 유방군인이나 이제 토병들은 4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1개월씩 1년에 총 3개월을 이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유방군의 총 병력은 대략 한 5만 수준이나 실제 진영 내에서 이제 상주 근무하고 있는 병력은 1만 명이 이제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관체제 하에서 조선군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선군은 이제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 수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선군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시기별로 다 다르고, 기록도 지역이나 또는 병종별로 부분 기록된 것들이 많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기록은 유성룡이 이제 임난 강화 기간 중인 1594년 전란 중에 어떤 전시 개혁책으로서 중앙군에 해당하는 이제 훈련도감 창설을 이제 언급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임난 전 평시에 있었던 이제 3번군 중에서 기병, 보병, 갑사, 정노위, 별시별로
각 병종별 규모와 이제 보인의 숫자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임난 직전 그 지방에서 이제 한성으로 상번해서 이제 근무했던 어떤 중앙군의 규모를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이제 표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정병의 이제 총 숫자는 이제 47,800여 명, 이를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이제 보인의 숫자가 이제 총 한 10만 3천 명, 도합 한 15만 명 정도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뭐 조선의 중앙군이 뭐 이렇게 많은가 뭐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간과되는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상번하는 이들 군사들은 이제 그 윤번제 하에서 차례로 이제 교대하며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 각각의 그 병종별 교대 횟수가 5회에서 한 8회까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 이제 윤번 횟수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 복역 중인 총 병력 수는 대략 한 6,5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 임난이 이제 발발하자 신립이 이제 경성에서 데리고 내려갔다는 어떤 8천여 명의 병력과 뭐 얼추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뭐 중앙군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해서 뭐 두세 달 근무하고 또 원적지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제 병력이니까, 병사들 개개인의 어떤 질적 수준 차이에서 놓고 보면 뭐 중앙군과 뭐 지방군이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중앙군의 규모이고요. 나머지 지방군과 수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중앙군과 달리 그 임난 직전의 그 지방군 규모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는데요. 명종 때 그 군적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했다는 이제 기록은 있으나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 그나마 그 중종 때의 기록이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이제 중종 때 이제 1516년 그 병조판서 이제 고연산이 이제 보고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여기 보면 그 이전에 없던 이제 별부방이라는 군대가 지금은 이제 있다고 하면서, 이들 이제 총병력 수가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윤번 횟수인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이 이제 제때 휴식을 못 한다면서 그 조선의 전체 병력 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상번하는 군사는 뭐 4만 1,000여 명 정도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유성룡이 이야기한 뭐 4만 7천여 명보다 좀 다소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는 뭐 군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의 어떤 인구수 증가를 감안하면 뭐 얼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이제 상번하는 군인들 외에 그 별부방 11,859명, 그리고 원유방이 이제 54,401명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한 10만 한 7천 명 정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대략 한 5만 정도로 추정되는 이제 수군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앞선 기록이 있은 지 한 10년 정도 지난 1525년의 기록인데요. 여기서도 당시 그 병조판서 이제 김급핍이 군적 조사 결과를 이제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군이 이제 1509년에 이제 조사한 것에 비해서 뭐 다소 이제 늘었다고 하면서, 정군의 총수가 18만 6,691명이며, 잡색군은 이제 12만 5,074명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잡색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으로 좀 비유하면 그 민방위 정도 수준인데, 뭐 실제 동원된 적이 없어서 뭐 사실상 뭐 유명무실하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군 중에 이제 상번하는 군사 이제 5만 정도를 뺀다면 뭐 대략 한 14만 정도가 이제 지방군으로 이제 편제되어 있음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상번하지 않는 이제 병력도 뭐 평시에는 뭐 지방의 어떤 각종 뭐 요역에 이제 동원되거나 뭐 전시에 뭐 차출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이왕 본 것이니까 각도별 지방 병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팔도의 그 조선군 기록은 그 앞서 본 그 중종 때 기록보다 한 50년 정도 이제 이전인 성종 6년 이제 1475년에 병조에서 이제 올린 내용을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총병력 뭐 대략 한 7만 중에 이제 유방군이 한 44,500명, 뭐 상번 정병이 한 27,600명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도 뭐 앞선 사례처럼 이제 수군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별로 뭐 차이가 있으나
앞서 그 소개드린 자료들을 이제 총 정리해서 이제 하나로 이제 정리해 보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조선의 그 정병 총 병력 수는 대략 한 16만에서 19만 가까이 이제 되지만 평시에는 이제 한 4, 5만 정도가 이제 진영 내에서 상시 이제 건부토역 하였음과 유사시에는 이제 보인들과 이제 잡색군들까지 뭐 전시에 이제 동원했으리라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뭐 예비 병력이 한 50만 정도였다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모두는 이제 군적에 기반한 어떤 장부상의 이제 숫자일 뿐이고 임난 시점에는 실제는 이와 많이 달랐다는 것을 다른 문헌 기록이나 뭐 정쟁 기록 등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중 그 가장 유명한 것이 율곡 2의 정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선조 7년 그 당시 그 우부성지였던 이제 율곡 2가 국정개혁의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건의한 내용으로서 흔히 그 만원수로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는 이제 무너진 어떤 군사 제도의 그 허상을 언급한 것 중에 그 군적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래 그 6년마다 이제 군적을 정리해야 하는 법이 폐지가 되어서 이제 행해지지 않고 있다가 1553년인 명종 8년에 갔어야 간만에 시행하였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제 각 주연의 어떤 관리들이 병적 작성을 이제 뭐 조속히 이제 하고 면피를 위해서 이제 숫자 채우기에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뭐 거지들에다가 뭐 닭이나 게으름까지 이제 장부에 이제 수록하니까 한두 해 만에 이제 태반이 그 빈장부가 되어버렸다고 이제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년 만에 다시 이제 군적 정리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숫자가 개축년 때보다 이제 적다라고 하면서 또 이를 채우려고 이제 아이들과 거지에다가 이제 양반 사족들까지 이제 집어 넣었을 테니 그 이전처럼 뭐 빈장부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이제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제 예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군적을 이제 20년 만에 이제 정리한 것이고 뭐 지방에서 뭐 자체적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조금씩 뭐 보완을 했을 거라는 점을 뭐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한다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50년도 되지 않았을 시기에 그 18년 뒤 그 임진왜란 때는 이때 정비한 군적 상황의 어떤 장정 중에 태반이 뭐 사망하였거나 뭐 고령자가 되었을 것임을 이제 감안해 본다면 실소가 나올 그런 사항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나중에 뭐 좀 상세히 다루겠으나 이는 이제 조선 사회가 이제 건국 후 200년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왕조 초기의 어떤 건실함이 이제 사라지면서 각종 뭐 군역과 요역, 뭐 세금을 뭐 부담해야 되는 양인의 숫자와 또 자장로의 어떤 숫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그 남은 양인들의 부담이 한층 이제 또 가중되고 또 이에 따른 어떤 세수 감소와 또 부족한 잔명들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뭐 반군 이제 수포제와 뭐 대립제가 뭐 공식적 또는 뭐 비공식적으로 이제 횡행하게 되면서 발생한 어떤 악순환의 어떤 결과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진관체제 하에서의 어떤 작전 운영을 좀 이야기해 본다면 통상 그 진관체제와 이제 재성방략을 비교해서 설명할 때 진관법은 이제 각 진들이 이제 각자 해당 지역을 이제 방어하는 개념이고 재성방략은 이제 사전에 약속된 어떤 직결지에 주변 진영의 이제 병력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중앙에서 이제 파견한 장수들이 이제 지휘하여 이제 적에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임난전 그 조선조 최대의 그 외변이었던 얼병의 외변을 통해서 전시 상황에서 이제 실제 운영된 그 진관체제 하에서의 그 작전 운영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